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7개월간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화려했던 개막식과 다채로운 볼거리로 가득한 박람회 현장 분위기를 취재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솥값이 폭락하면서 한우 농가들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유통구조 개편 등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본격 영농초를 앞두고 농업용수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영농준비 기간과 모내기철 등 시기를 구분해 용수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산불 피해를 막기 위해 산불 방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올해 정부가 승인한 유일한 국제 행사죠.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7개월 동안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국가적인 행사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참석해 박람회의 시작을 함께 축하했는데요. 박람회 현장 분위기를 고정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입장식을 시작으로 화려한 막을 올린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전 세계 최장 160m 규모의 수상무대 위에서 펼쳐진 개막 공연은 46억 년 전 우주의 탄생과 경이로운 생명의 시작, 인간과 자연의 공존 과정을 담아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자리를 빛낸 윤 대통령은 7개월간 대장정에 오른 박람회 개막을 축하하면서 호남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순천을 핵심 거점이 되도록 제대로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순천이 호남과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 거점이 되도록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이튿날엔 개장식과 함께 순천만 국가정원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차가 다니던 도로는 사람과 반려동물이 뛰놀 수 있는 길 위의 정원으로 탈바꿈했고 자연과 사람의 초점을 둔 그린 아일랜드에선 축하 행진이 펼쳐진 뒤 관람객의 입장이 시작됐습니다. 국가정원의 백과사전 식물원과 태양광 집광기를 활용한 미래기술의 집약체 시크릿 가든, 193헥타르 규모의 정원을 내 집 앞마당처럼 누릴 수 있는 1박 2일 머무는 정원 가든스테이, 순천역에서 국가정원까지 동천 위를 달리는 정원 드리모, 전 세계 각국의 문화와 정서를 담아낸 세계 정원까지 다채로운 봄꽃과 나무로 빼곡하게 둘러싸인 국가정원은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르신들도 다닐 수 있게 해놓고 다리도 안 아프고 참 좋은데요. 넓고. 네, 지금 제철인 튤립도 너무 이쁘게 많이 폈고 공기도 좋고 오는 길도 편안해서 한 번쯤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제적인 관심 속에 지난 주말 박람회장을 찾은 누적 관광객은 25만 1000여 명. 10년 만에 다시 시작된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7개월 대장정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핵심 콘텐츠인 정원드림호의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정원드림호는 박람회 기간 가운데 4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하며 체험을 위한 사전 예약은 인터파크에서 가능합니다. 운영 코스는 순천만 국가정원 호수 정원에서부터 동천 테라스까지이며 왕복 5km와 편도 2.5km로 나누어 운영합니다. 왕복은 성인 기준 12,000원, 편도는 8,000원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산지 솥값이 폭락하면서 한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침체된 한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을 내놨는데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송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장흥에서 30년째 한우 농가를 운영하는 정현승 씨. 1년 전만 해도 소 150마리를 키웠지만 3분의 1을 내다 팔았습니다. 산지 소값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반면 사육값은 30% 넘게 올라 사육 원가를 감당하기가 버거워진 겁니다. 실제로 1년 전 300만 원대던 암소 가격은 최근 200만 원까지 떨어져 한우 사육 농가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우 사육 농가가 정말
처참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전남도는 한우 수급 안정책을 실시해 침체된 한우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습니다. 핵심 방안은 수급량 조절과 유통구조 개편. 먼저 수급 조절은 송아지 생산 경험이 없는 암소나 생산 능력이 낮은 소를 식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소비자 가격을 낮추기 위해 유통구조를 기존 6개에서 4개로 줄여 소비 촉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농가에서 수집상을 거쳐 가축시장과 도축장, 가공장과 직매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수집상과 가공장을 생략하겠다는 겁니다. 한우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현재 190여 곳인 직거래 매장을 오는 2025년까지 250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직매장을 늘릴 경우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소비자 가격이 더 저렴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유통 단계 축소로 직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우리 한우 농가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러나 전남도가 내놓은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수급 조절의 경우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할 뿐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유통구조 단축도 사정은 마찬가지. 한우를 가축시장에 내다 팔고 가공하는 일은 필수지만 농축협이 대신할 거란 보장도 없는 상황입니다. 농축협이 그거를 주인으로서 역할을 한다면 가능한데 쉽지는 않죠. 그게 모든 물량을 다 그렇게 소화하기가. 산지 속값을 보장하고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해 새로운 대안을 꺼내든 전라남도. 침체된 한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용수 확보에 나섰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말까지를 영농준비기간, 5월과 6월은 모내기철, 7월과 8월은 본답급수 등 시기를 구분해 용수 확보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나주호와 장성호 등 영산강 4대 호수나 저수지에는 1,100세제곱미터의 물을 확보했고 섬진강 일대는 주요 하천의 수문을 일찍 닫아 관리 수위까지 물을 담기로 했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지난 주말 전남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일 오후 4시쯤 고흥 금산면의 한 야산에서 난 불은 17시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1일 오후 5시 13분쯤에는 해남군 옥천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27분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원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3일 오후 1시쯤 순천시 송광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소방당국은 헬기 세대와 소방인력 140여 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진화 과정에서는 초속 5m의 바람이 불면서 불길을 잡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순천시는 산불 현장에서 1km 떨어진 마을 2곳에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주민 70여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영광수산물류센터 인근 해상을 항해하던 어선에서 불이 나 해경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목포 해경은 3일 낮 1시 40분쯤 전남 영광군 법성면 인근 수산물류센터 해상에서 어선 A호에 불이 붙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선원들을 구조했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남도가 오는 9일까지 산불 방지 단속을 강화합니다. 22개 시군과 함께 산불 취약지에 산불 감시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산불 예방 캠페인과 차량 가두 방송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전남에서는 올해 30여 건의 산불로 70헥타르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산불 방지 위반 행위에 과태료 1,000여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유난히 포근했던 지난 주말 서울 인왕산이 불탔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축구장 20개 면적이 탔습니다. 충남 홍성에서도 산불이 발생하면서 불길이 민가와 축사까지 덮쳤는데요. 지난 주말 전국에서는 이런 크고 작은 산불이 34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화재 당시 서울과 대전, 충남 등 일부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나머지 전국 대부분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오랜 가뭄과 거센 바람, 그리고 건조한 날씨가 산불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유엔 환경계획은 이상기후 때문에
오는 2100년까지 전 세계 산불이 지금보다 50% 증가할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최근 20년 사이 가장 많은 740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올해도 이미 석 달 사이에 300건에 가까운 산불이 발생해 주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는 다행히 4일 밤부터 비 소식이 예보되면서 점차 누그러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산불의 95%는 등산객의 담뱃불이나 불법 쓰레기 소각처럼 사람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라남도가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한평군의 광주 편입이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한 강기정 광주시장의 발언에 대해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전남도는 3일 입장문을 내고 한평군의 광주시 편입은 원칙적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과 별개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며 무엇보다 전남도민의 의사와는 무관한 것이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달 30일 광주 군공항 유치와 관련해 한평군의 광주 편입이 불가능한 건 아니고 광주에 바다가 생기는 기가 막힌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남도가 2일부터 이틀 동안 제주도에서 여순사건 화합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전남도는 여순사건 유족회와 실무위원 등 30여 명과 함께 제주도를 방문해 여순사건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제주 4.3 사건 추념식에 참여해 여순 사건의 시발점인 4.3 사건의 아픔을 되돌아보고 평화공원 등 관련 유적지 방문 등을 통해 여순 사건 위령사업 추진의 선례를 살펴봤습니다. 전남도가 여성 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홍보 마케팅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제품 디자인 개선과 광고, 홍보 마케팅 등 2개 분야로 기업당 최대 1,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개업한 지 6개월 이상이고 상시 고용 인력이 10명 미만인 전남의 여성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와 현장 평가 등을 거쳐 12개 내외 기업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전남교육청이 2024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를 교육부와 공동 추진합니다. 전남교육청은 박람회 준비를 위해 지난 29일부터 사흘 동안 영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에듀테크 박람회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박람회 공동 추진을 제안했고 장상윤 차관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라남도가 국립호국원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각 시군별 수요 조사를 거쳐 장흥 2곳과 신안 1곳을 후보로 선정하고 국가보훈처에 유치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에서는 2만 8천여 명이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전남의 81세 이상 참전 유공자는 약 3천여 명에 이릅니다. 정부 배수 개선 사업 대상에 전남의 25곳에 포함되는 등 5년 연속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은 올해 기본조사 대상에서 전국 73곳 가운데 14곳, 신규는 55곳 가운데 11곳이 포함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이 사업 대상지가 배수 개선 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배수 펌프장과 배수로 설치, 저류지 준설 등 배수 개선 사업을 통해 농작물 침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남도가 오는 10월 열리는 김대중 평화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본격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전남도는 3일 조직위원회를 열고 김용록 전남도지사와 김성재 김대중 평화센터 상임이사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세계적인 여론 주도층 초청과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행사 준비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김대중 평화회의는 2021년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하기 위해 창립됐으며 올해 회의에서는 지구적 평화와 지구적 책임을 잠정 주제로 목포와 신안 일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